상위 1%를 위한 서비스가 기존의 스몰 웨딩이었고요. 소규모 맞춤식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사실 3년간 적자를 봤거든요. 흔히 말하는 박리담의 모델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기반을 갖추고 대량으로 공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기존 업체들이 따라 하다가 1년 반 정도 버티고 다 접었어요. 사실은 1년 전에 계약서만 쓰고 그 사이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저 돌도 소품인가요? 아, 네. 멀리서 보면 돌인 줄 멀리서 아세요? 보면 돌 같네요.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이런 전쟁 속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드레스 대신 전투복, 베일 대신 방탄헬멧을 쓰고 결혼식을 올렸더라고요. 하객들은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전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결혼식. 오늘은 바로 이 아름답고 호화로운 웨딩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혼인 건수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최대 34만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1년도는 19만 건으로 20만 이하로 떨어져 버렸죠. 줄어든 혼인 건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산되는 웨딩 시장의 규모는 2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에는 경제적 측면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집값 상승과 비혼주의의 증가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결혼식 연기랑 소득 감소는 자연스럽게 혼인 기록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바로 스몰 웨딩이었죠. 근데 스몰 웨딩이 최소 인원으로 결혼식을 올리니까 쌀 것 같죠. 이효리 씨가 일반 결혼식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말을 전한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추세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10% 미만인 스몰 웨딩 시장이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웨딩 시장의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몰 웨딩이지만 여태 가격은 스몰하지 않아서 많은 부부들이 선택하지 못했던 스몰 웨딩 시장의 활성화를 꿈꾸는 업체 오딘과 함께 스몰 웨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여행을 가도 숙박도 앱으로 예약을 하고 가격도 비교를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웨딩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20년 전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내가 사는 상품이 얼마짜리인지도 알 수 없게 돼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준비를 해보니까 충격적이었거든요. 21세기에 일어날 만한 일인가. 아직도 엄청 아날로그 시장이네요. 그거를 디지털화 시키는 동시에 투명성을 내세우겠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신랑 신부 연령대가 1년에 20대는 10커플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신랑님의 나이는 평균 35 이상이 가장 많고요. 신부님들의 나이도 30대 초반이 제일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직장 생활한 지도 몇 년 안 되고 통장에 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남자 나이 30대 후반, 여자 나이 30대 초반 경제적인 자립도가 조금 있는 상태예요.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결혼식을 위해서 비용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객을 많이 불러야 된다가 코로나 때문에 자연히 없어졌어요. 신랑 신부의 연령 증가는 경제적인 자립도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퇴직한 이후에 자녀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초청할 수 있는 하객 풀도 줄어들었어요. 왜 MZ 세대들이 스몰 웨딩을 선호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어떤 한 유행이 있으면 모두가 그 유행을 따라 했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본인들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가장 친한 지인들과 우리만의 결혼식을 하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반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웨딩 시장에서 스몰 웨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스몰 웨딩은 5% 미만, 아주 고위층 자제분이나 아주 연예인 프라이빗한 결혼식. 네, 그렇죠. 원빈 풀밭에 사는 결혼식이 이제 그런 결혼식인데 상위 1%를 위한 서비스가 기존의 스몰 웨딩이었고요. 소규모 맞춤식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비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는 예전에 있던 서비스 비용에 비해서 40% 수준까지 많이 낮춰놨고요.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금 입금 100% 비대면으로 이제 계약 이후에 하시는 질문들은 지능형 디렉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궁금했던 부분 이걸 질문할 때쯤 되면 아마 답변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그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었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는 거네요. 신랑 신부님은 처음이시지만 저희가 볼 땐 다 똑같거든요. 대형 웨딩홀들이 요새 한 1년에 150건 내외의 웨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300건 웨딩을 하는데 상담 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90%는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를 상담 직원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최저 가격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도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고 저희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레임부터 플라워, 꽃꽂이, 전체 완성 디자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제작이 되는 거예요. 생화가 아니라 조화인데. 생화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만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실크 플라워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양을 되게 많이 넣습니다. 설치하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일반 생화 연출팀이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희는 40분 만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웰컴 드링크라고 해서 하객분들이 캐주얼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드링크 바입니다. 영화 시상식처럼 여기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들어가시는. 약간 이니스프리 같네요. 요 크레이트 하나에 있는 게 한 세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가을 컨셉인가 봐요. 10월 달에만 나가는 컨셉입니다. 컨셉의 저희의 특징이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매년 새로 제작을 또 하기 때문에 네.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지는 않아서 조화를 다 직접 제작하시는 건가요? 시즌별로 나오는 꽃이 있고 안 나오는 꽃이 있어요. 네. 조화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컬러가 나왔을 때 미리 다 사다 놓고요. 플라워를 꽂아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목재로 만드는 것들은 다 여기서 제작이 돼요. 사도 되지 않나요? 한 5배 이상 차이 날 거예요, 가격이. 흔히 앤틱 가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목수라든가 뭐 공방하는 데 찾아서 저희가 의뢰를 드리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만들게 됐죠. 저 돌도 소품인가요? 아, 네. 네. 강화 스티로폼을 바위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러네, 돌인 줄 멀리서 아세요? 보면 돌 같네요. 여기에다가 한 세트를 다 싣고 가가지고 한 결혼식을 끝내고 오는 거네요. 네, 한 결혼식당 한 차. 최대 몇 개씩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무한대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20개가 있다. 그럼 20개를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 시설 한 곳당 1년에 300개를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넘어가면 팩토리가 하나 더 생기겠죠. 저는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해서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구현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장님이 고객 상담이라든가 저희 시스템 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실장님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시죠? 네네. 그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웨딩 업계에 큰 변화 혹은 성장을 좀 일으켰다고 생각하시는지. 스몰 웨딩이 일반 웨딩에 비해서 싸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랬던 스몰 웨딩이 이제 일반 웨딩 수준으로 같아졌다. 이제 대중화가 가능해졌다.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더니 저희가 내놓은 서비스가 스몰 웨딩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기준이 돼버렸는데 내 거를 카피해가지고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크게 걱정은 안 했던 게 이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시스템을 빼더라도 플라워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따라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3년간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박리담의 모델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의 기반을 갖추고 대량으로 공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년차가 넘어가면서 이제 흑자 운영으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기존 업체들이 따라 하다가 1년 반 정도 버티고 다 접었어요. 일반 웨딩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토요일, 뭐 일요일 이런 날 하려 그러고 뭐 점심에 하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준비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웨딩홀이든 스몰 웨딩이든 한 달 전에 하실 수도 있어요. 웨딩홀에서 일찍 하시려는 이유가 12시에서 1시가 골든타임이거든요. 일찍 가시면 당연히 그 시간이 비워져 있고 할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가시면 다소 할인은 받으실 수 있지만 원하는 시간대는 없습니다. 스몰 웨딩은 더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반 웨딩은 1시간 간격으로 대관을 하지만 스몰 웨딩의 대부분의 장소들은 하루에 2번, 어떤 데는 하루에 1번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쁘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다. 1년 전에 예약이 다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스몰 웨딩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들이라면 1년 전에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결혼 준비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겠네요. 사실은 1년 전에 계약서만 쓰고 그 사이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보통은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계약금을 내시면 잊어버리고 계세요. 여기는 국회의사당 바로 뒤에 있는 한옥 건물인 사랑제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통 식 시작하기 한 3시간 전에 넉넉히 와서 식 시작하기 1시간 전까지는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1시간 동안에 신랑 신부와 리허설 및 그리고 사진 촬영들을 하게 됩니다. 만드시는 게 뭔가요? 지금 엔트런스라고 해서요. 결혼식에서 보시면은 메인 아치까지 가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해서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한 관문을 통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는데 네. 혹시 비가 오는 경우에도 웨딩을 쭉 진행하나요? 장소에 실내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를 옮겨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내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캐노피 대여라던가 조금씩 내리는 보슬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햇빛도 강하지 않고 해서 나중에 사진을 찍고 하다 보면은 더 오히려 날씨 좋은 날보다도 더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식사를 많이 제공 안 하는 식장도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답례품으로 샴페인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포토존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기획서에 송부해드린 위치는 사실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사진이 예쁘게 찍힐 수 있는 장소로 포토존을 이동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은 포토 테이블입니다. 사전에 신랑 신부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바탕으로 신랑 신부님께서 원하는 컨셉으로 포토 테이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깔리는 거진로드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손잡이라든지 이런 몰딩 같은 것부터 해서 받침대까지 전부 저희가 100% 제작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겠네요? 그렇죠. 단상과 메인 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팅이 되어 있는 소품들을 갖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10분이면 끝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렉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디렉터 비용 따로, 플라워 데코 장식 따로, 그 다음 음향 비용 따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오딩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웨딩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계세요.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자체도 많이 연기가 되고 사실은 적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웨딩 산업이 가전까지 다 합하면 20조 원이 넘는 시장이고 앞으로의 웨딩 트렌드는 점점 소규모화되고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가면서 스몰 웨딩으로 변할 거다. 결정적으로 저희의 역할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낮추는 것. 저희가 처음에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보다 40% 수준으로 낮췄어요. 지금은 일반 웨딩홀에서 하는 비용하고 거의 동일한 비용으로 누구든지 스몰 웨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다가올 거고 사람들이 가치관에 따라서 결혼식을 하는 게 추세가 되다 보니까 스몰 웨딩이 트렌드가 될 거다. 성장치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 2019년도에 넘어갈 때는 4배 가까이 성장을 했었고요. 코로나19가 왔을 때도 평균 2배 이상 성장률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웨딩 시장에서 한 30%까지는 스몰 웨딩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를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틀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들의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주례없는 예식을 선호하고 상황에 맞는 날짜의 결혼, 평일 결혼식, 기성복 결혼식, 스몰 웨딩 등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을 연출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들이 가득한 가운데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스몰 웨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콕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사실 결혼식 날의 주인공은 남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남녀, 바로 그들이겠죠. 부모님이 돈을 싹 다 대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어쨌든 결혼 당사자들인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결혼식에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해져 있는 웨딩 시장의 틀에 소비하는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웨딩 시장에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소비자로 변환한다면 스몰 웨딩 이외에도 또 다른 컨셉의 새로운 웨딩 시장에 판로가 열리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어떤 웨딩 시장이 새롭게 확장될지 기대가 됩니다. 수요일에는 수요가 있는 수요 시장,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시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